공아, 안녕하세요. 공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은 32강 기분장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기분장애는 우리가 정신과에서 봤던 그런 문제풀이 내용을 직접 이제 그 문제 지시문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요 우울 장애인지 아니면 양극성 장애인지 순환 기분 장애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각각 정보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분 변화의 교육에서 좀 보시면 내용이 긴데 이게 주로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울증은 자살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교육 내용이 상담에서 그 자살 교육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자살과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또 다다음 강에 이제 수면에 대해서 할 텐데 수면은 이제 전신의 이제 피로와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면과 피로를 같이 보시고 이 기분 변화, 우울과 자살을 좀 같이 보시면 그나마 좀 교육이나 이런 거에서 외울 게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같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기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봐야 될 게 주요 우울 사파의 진단 기준과 조증 사파의 진단 기준 이 정도는 좀 보고 가셔야겠죠. 이제 주요 우울 사파의 진단 기준은 대부분 아마 이렇게 외우셨을 겁니다. 하루살이가 자다가 정신 차리고 살찌려고 피자 사자. 이게 순서대로 이제 한 거거든요. 하루 종일 우울, 삶에 대한 흥미 감소, 수면 변화, 정신 운동, 네, 초조 지체, 그다음에 체중 변화, 피로감, 자책감, 사고조 이력 감소, 자살 시도 이렇게 갖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자살 시도 있는 것처럼 알 수 있겠지만 자살 시도에서도 우울 사파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해야 되고 우울도 결국 자살이 있으니까 둘은 좀 묶어서 봐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조증 사파는 디그페스트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보시면 distractibility, indiscretion, 그다음에 여기 grandiosity, flight of idea, 뭐 increased activity, 그다음에 sleepless, 그다음에 talkative 이렇게 해갖고 디그페스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 각각들은 아마 KML 공부하실 때 좀 보셨을 거고 주요울 사파의 진단 기준은 이제 2주였고 조증 사파는 1주였죠. 4일보다 작으면은 이제 경조증이었고 그런 것들은 다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신체적인 질환, 비정신과적 질환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거 암기법은 그냥 STD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로크 사이로이드 드러그. 그러니까 이제 STD가 이렇게도 있지만 원래 STD의 의미는 이제 성매개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성병이 걸리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STD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되겠고요. 이 사파 이런 것들은 어쨌든 KML을 공부하셨을 거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네, 이거에 대한 진단 기준은 아시고 그거 말고 전신적인 질환 중에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는 건 STD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이제 뭐 언셋에서 볼 거는 뭐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건지 뭐 예를 들어 뭐 사별이나 이런 거면 뭐 애도 반응 정상적인 애도 반응에 의한 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보시면 되겠고 이전에도 있었는지 그때 대처는 어땠는지 이렇게 봐야 되겠고 캐릭터 마찬가지죠. 이거 물어보시면 되겠고 associated에서 뭐 STD 사실 D 드러그는 여기 약에서 물어보면 되니까 그냥 ST만 물어보면 되겠죠.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감각이 저하되지 않았냐, 뭐 움직이 잘 안 움직이지 않냐 이런 거 물어보면 되겠고 사이로에 대해서는 다음 같은 거 물어보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기분 변화에서 조현병 뭐 이런 것도 물어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불안이나 수면, 우울, 불안, 수면은 항상 같이 간다고 보셨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온 불안할 때도 무조건 우울, 수면을 물어보셔야 되고요. 수면할 때도 우울, 불안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제 팩터 같은 경우에 네, 무조건 이제 이별과 사별을 물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이제 애도 반응과 DDX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계절성, 일과성 이런 것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과거력은 그냥 뭐 밑에 사이로이드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되겠고 만약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이 막힐 수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정신과지랑 물어보면 되겠고 가족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약제에서는 이제 약물 오남용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줘야겠고요. 뭐 좀 주기적으로 사용한 약이 있는지 약을 좀 많이 사용하진 않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관련된 약들 항우울제나 항정신병 약 쓰는 거 없냐 물어보면 되겠고 월경력을 자세히 물어봐야 되는 이유가 월경전 증후군이라고 해갖고 월경과 관련돼서 정서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월경력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 자세히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상가력에서도 산후우울증이나 이런 거 올 수 있기 때문에 상가력도 좀 자세히 물어보시면 되겠다. 이게 피지컬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하는 경우에는 이제 필요한 게 생각하는 것만 좀 보시면 되겠고, 이제 심장 청진 같은 경우는 아마도 뭐 갑상선 기능 이상 있으면은 이제 심장에 또 뭐 빈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스트로크 같은 게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스트로크 좀 잘 생길 수 있으니까 심장 청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피부 긴장도나 PTP까지도 볼 수 있겠다. 검사는 갑상선 기능 검사랑 우울적도 검사를 하고요. 네, 갑상선 기능 검사는 작년 작년 1차 임종평의 그 답안 바뀐 그 문제도 나왔죠. 항상 우울증에서는 먼저 기저질환을 배제해야 된다. 뭐 그런 거에서 아령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랑 이제 뭐 치료는 이렇게 하고 교육은 그냥 외워두세요. 이게 결국 자살에서도 대부분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환자분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환자의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이므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뭐 우울증 약은 중독되지 않으며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제 입원 적응증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입원 적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살에서 제일 중요한데요. 자살에서 대부분 뭐 시도를 한 환자가 온다. 이러면은 이제 무조건 입원을 해야 된다. 약간 그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겠고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뭐 입원을 통해서 검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서 하루 종일 우울과 삶에 대한 흥미 감소 둘 중 하나 이상은 무조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둘은 이제 전부 질문해야 채점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개수만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볼 만한 게 이제 관계에 대해서 묻는 거, 뭐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요. 자살 사고 당연히 확인해야겠고, 네, CPX 책 중에 이제 리얼이랑 한 끝에서는 신체 진찰도 보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렇게 환자-의사 관계가 좀 중요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자살과 좀 비슷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상담 질환도 아닌데 이게 좀 많다는 거는 어쨌든 PPI를 더 중요시하는 항목 중 하나라는 거니까 뭐 신체 진찰을 신체 진찰은 대부분 일단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것보단 조금 더 말로 많이 하고 이렇게 환자에 대해서 좀 잘 들어주는 그런 직례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도 널리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